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일부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2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2018년 2월 5일 GDnet 코리아에서 보도한 그 판결 선고문을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2017노 2556 사건의 판결 선고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판결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 사건, 그리고 최순실 씨 피고 사건하고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구라도 일단 피고인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리고 피고인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만일 그 판사가 정치판사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그러한 절차를 사용하도록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그 노력이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역시 피고인 자신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피고인 혹은 최순실 피고인, 이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는 그 절차에서 자기 자신이 무죄를 인정받으려고, 적어도 본인들은 무죄라고 주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들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그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 피고인, 그를 위해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형사재판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설령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러한 피고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형사재판에 임하는 것은 똑같이 금지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흔히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들 모두는 정직하게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세상을 청소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지녀도 안 되고, 또 범죄자라고 여기는 국민을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능을 준 바가 없고
단지 그들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 그런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 이재용 피고인 사건의 그 판결 선고문 중에서 승마 관련 뇌물 공여 혐의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재용 피고인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합산이 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3자 뇌물수수죄에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단순 뇌물수수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청탁 부분을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즉 성립 여부만 판단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 뇌물 관련해서는 바로 나오는 것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따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이 양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 하는 면에서는 합동작업을 합니다. 실체적 진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에서는 서로 도와서 그 결과가 피고인이 무죄로 되든 혹은 유죄로 되든 상관없이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것만큼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밝히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그 다음에 그 실체적 진실을 앞에다 놓고 무엇이 법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선고문에서 보듯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심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선고문은 스포츠 지원이 아닌 뇌물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2016년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승마 관련 뇌물 사건, 누구나 말만 들으면 아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스포츠 지원이 확실히 아니었다는
그런 증명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논의에서 사라져 버렸죠. 검찰은 국민들에게 그것이 스포츠 지원이 아닌 뇌물이었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못했다.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국민에게 역시 열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수사 미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그런 것을 밝히지 않고 그저 태초에 뇌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뇌물이 있을 수는 없죠. 이 선고문은 뇌물이 뇌물죄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만 밝혔습니다. 일단 그것은 뇌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고문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벌써 두 번째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심이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출발부터 매 국면마다 무수히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의심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문의 다음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오는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삼성이 계열사 등의 기업 활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을 할 사적 이유가 없다. 금액의 크기, 제공의 은밀성 모두 고려해보면 승마 지원 부분은 적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광범위하다. 그러니 삼성의 기업활동, 그 계열사의 기업활동하고 어딘가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없고 최순실 씨와 사적 관계가 없으니까 승마 지원을 할 사적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여기에서 갑자기 사적 관계로 빠져나온 것인가? 정당한 스포츠 지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기업 간의 그 관련성, 대통령의 직무로 어떤 도움을 받든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곳에만 굳이 이것을 연결시켰던 것인가?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 강의에서 한두 곳에 이번 그 판결 선고문이
치밀하게 잘 봤다 하고 칭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선고문의 앞부분과 지금 소개한 이 부분은 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정도로 그 논리적인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그 판결 선고문 내용을 보면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갑자기 인정해버립니다. 무조건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앞에서는 물론 몇 가지 안 되는 주제이긴 했지만 그것을 세세히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이 선고문 부분에서는 아예 내용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태도가 어떤가 하면은 내 생각에 그렇다. 내 느낌에 그렇다.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가?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5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2014년의 뉴스입니다. 거기에서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승마 단체전의 그 A씨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 2016년 11월 2일자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대한승마협회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장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그런 플랜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다음 목표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할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승마협회니까 이 승마로서 출전할 그런 선수들을 지원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금메달을 받은 A씨가 그 지원 대상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더라도 이 뉴스를 그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기획을 한 다음 해 1년 만에 2015년 10월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끝난 직후에 바로 그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선수 육성 계획, 거기에 지원을 할 선수를 선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불거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2015년 10월에 선수를 선발해서 독일로 전지훈련을 보내려고 선수 선발을 하다가
항의도 나오고 내부에 분란이 생겨서 이 선수 선발을 하는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단체로 선수를 선발해서 독일에 연수를 시키려는 그 전지훈련을 시키려는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금메달을 받은 A씨는 선수 선발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지원하는 데 들어있었고 금메달리스트였고, 그래서 이 사람만이라도 독일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색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전지훈련 시켰다.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삼성이 왜 이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하는 뉴스도 역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승마협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마다 서로 교대로 맡게 되는데 이때 삼성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마협회 차원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삼성이 지급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관리, 선수 육성 등의 컨설팅 비용을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을 독일 내 승마협회장을 지냈던 B씨에게 맡겼던 것이죠. 바로 이 B씨가 코레스포츠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승마협회, 우리나라의 승마협회의 회장사, 이때 사는 회사 할 때 사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회장으로, 회사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승마협회의 회장사가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협회에서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 그 대표가 B씨인데 이 코레스포츠에다가 이 승마 선수들의 컨설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코레스포츠에 컨설팅을 맡기고 그 컨설팅 비용은 사실상 그 후원사인, 그 회장사인 삼성에서 코레스포츠로 201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비용을 송금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레스포츠라고 하는 곳은 2015년 11월 그때 비덱스포츠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일 조선일보가 서울중앙지검의 발표를 보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컨설팅 계약을 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마 구입 및 관리. 이 승마라는 것은 말이 좋아야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죠. 그래서 명마를, 좋은 말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말 이동을 위한 특수 차량을 빌리고, 그 다음에 현지 대회에 우리 선수가 참가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일, 이것을 현지에 있는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 나중에는 비덱스포츠가 된 이곳에서 맡아주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 기간은
10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280만 유로, 그 당시 환율로 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3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좀 넘는 돈이 비타나라는 말을 구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비타나는 그랑프리 대회의 우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마협회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승마 선수를 육성하고 또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도 또 있습니다. 2016년 2월 독일 승마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 중인 한국의 삼성 승마팀이 10억 원에 달하는 명마를 구입해서 금메달리스트 A씨를 지원하고 있다. 이 도쿄올림픽을 두고 준비를 하면서 장차 경쟁을 하게 될 이 승마계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할 뉴스겠죠. 삼성 승마팀이 이렇게 유망주를 키우고 있다. 거기에 명마를 사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실제로 독일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2016년 8월에 이 말을 팔았다. 그 판 것도 역시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8월 언론에서 밖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검찰이 찾아다니고 뒤에서 시끄럽고 최순실 씨가 뭐가 어떻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은 아마도 뭔가 의심을 받을 일에서는 물러서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그것이 바로 범죄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정말 스포츠 팀이 됐든 유망주가 됐든 승마 관련 지원과 그 선수 육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객관적으로 이미 이와 같이 확인이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2016년 11월 2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타고 독일에서 훈련한 유망주는 단 한 명이다. 그렇습니다. 유망주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망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A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럽의 이 선수 목록을 찾아보게 되면 소속팀 한국 삼성 승마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메달리스트 A씨. 그는 삼성 승마팀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선수는 금메달리스트 A씨밖에 없었다. 삼성 승마팀에서 지금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A씨밖에 없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A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 메달권에 들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한 일이고, 또 기업으로서 또 승마협회로서 그런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도 할 만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면 B씨는 어떤가? B씨는 코레스포츠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에서는 코레스포츠가 유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에다 왜 컨설팅을 맡겼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레스포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럽에서 이 승마에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B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럽 승마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수들을 컨설팅 해주고 또 승마 코치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를 차려서 하지 않아도 유럽에서 그 말을 관리하고 좋은 말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씨는 독일 승마협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B씨와 컨설팅 계약을 했고, 우리 승마협회가 그 다음에 이 B씨는 바로 그 삼성 승마팀의 유망주라고 하는 금메달리스트 A씨의 코치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게 되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었겠네, 이런 반응들이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금메달리스트 A씨를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직 소질은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아직은 무명인, 겨우 한 번쯤 상을 탄 김연아 선수였다. 그리고 이 승마협회는 빙상연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있을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빙상연맹에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그 시각을 바꾸기만 하면 이것은 2016년 11월 당시의 언론 보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스포츠 스타 양성 프로젝트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검찰, 법관 모두 이제는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A씨는 금메달리스트이고 A씨는 그저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점은 다 덮어놓고 A씨는 물론 헛소문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엄마다. 또 A씨는 그 말 많은 최순실 씨의 딸이다. 물론 이 두 가지만 해도 양립할 수 없이 서로 부딪히는 일인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따로따로 소문은 소문대로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영문뉴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만 계속
화제에 올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도외시했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먼저 바르게 정리한 후에 검찰은 혐의점을 확인하고 법원은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와 국민 앞에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사법정부로서의 할 바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노2556 판결 선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승마 관련 내용을 보겠다.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여 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순실이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이 언제부터 사실상이라는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판결 선고문을 나머지 부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가 그리고 최순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됐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역대금 36억 상당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을 보면 참 옛날 이야기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부가 언제부터 재판을 그만두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말을 사줬다. 말을 사서 통째로 넘겨줬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말을 그냥 타게 해줬다. 또 말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한 그 이익을 줬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줬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편의 제공해 줬다.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요. 어떻든 승마 관련 뇌물 혐의 부분, 여기에서 뇌물은 분명히 할 것이 스포츠의 육성과 지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나서 뇌물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 승마 관련 뇌물 혐의 부분,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이 태초에 있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과연 있었는지, 그것은 뇌물인지 하는 이 모든 사실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연 스포츠 지원이 아닌 뇌물이 존재했었는지부터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물론 관련 당사자가 되겠죠. 그런 최순실 씨 변호인, 박근혜 씨 변호인, 그리고 이재용 씨 변호인,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밝혀야 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에다가 단지 형 집행을 유예
좀 미뤄두고 지켜보겠다 하는 것. 그래서 유죄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일이니까 대충 그 정도면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 됐다. 그렇게 가지 말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검찰과 법원도 이러한 사실 확인에 협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형사사법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싸우다 지쳐서 그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5천만 국민의 공존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